저는 지금 채권클럽의 관리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미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뵙던 분도 있고 통화만 하실 분도 있고 얼굴이 근데 왜 안 낯설어 보이는 건 재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본부장님들이 많이 와주셨어요. 아마도 신규 원장님들도 힘내시라고 도와드리려고 많이 오신 것 같은데 같이 인사 한번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본부장님들 다 오세요. 대표님 빼고. 자, 다 같이 인사하고, 네, 가족 같네요. 다 같이 인사하고 각자 소개부터 조금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채권클럽의 관리본부장 김미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종대전 본부장 전은숙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남 송파 본부장 문경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천 광명 시흥 본부장 강태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북본부 김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이사이고 고양본부 박현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교의정부 본부 정인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많이 도우미로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듣다가 중간에 의문 있거나 좀 메모하셔서 저희 얼굴 잘 기억해놨다가 저희한테 질문해 주시고 또 궁금증 좀 풀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들어주시고 예. 오늘은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될 거냐면요. 먼저 대표님 한 번도 못 보셨잖아요. 그래서 대표님 말씀을 오늘 듣는 시간이 처음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저희 백미저 그 정도법소 정도법을 어떻게 해야 되고 정도법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오늘은 정도법 할 때 박자기하고 안국판 하는 거 같이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그걸 들으시는 분 좀 있으실 텐데 그거 좀 상세하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시간에는 오픈 교육할 겁니다. 오픈할 때 뭘 챙겨야 되는지 어떤 거를 주안점으로 해야 하는지 시범 교육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설명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저희가 탐구 독서라 해가지고 3자 독서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탐구 독서 교육하고 그 다음에 대표님께서 Q&A 같은 거 진행을 해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서계의 스티브 잡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김도영 대표님 모시고 오늘 채권클럽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곳인지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영 대표님 나와주세요. 우리가 장소를 여기 오늘 대전에서 했는데 좀 옮겼어요. 좀 이렇게 오늘 처음 오셔가지고 대전을 잘 모르시니까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훨씬 좋은 곳으로 대전에 좀 쑥쑥했거든요. 쑥쑥해가지고 오늘 훨씬 좋네요. 그 재교육 오신 분 들어볼게요. 재교육. 재교육 오신 분. 그다음에 이번에 신입 원장님들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1시간 제가 말씀 좀 드릴 건데. 채권클럽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원장님들이 오늘 이제 독서를 선택하실까 이 말이에요, 그죠? 독서 선생이란 내가 독서 학원을 선택한 내가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인가? 그거 좀 말씀드리려고 제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클럽의 그 교육 철학은 뭐냐? 생존입니다. 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대표님. 교육 철학이 어떻게 되십니까? 사실 속으로 교육 철학 별로 없는데 뭐 대표라고 해서 뭐 교육한다고 해서 거창한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저는 과거에 제가 두 아이의 아빠로서 먹고 살려고 만든 겁니다. 왜 먹고 살려고 만들었냐면 너무너무 23, 4년 전에 이 독서 시장은 무예요, 무. 지금은 독서학원이 많아서 뭐 독서 뭐 이렇게 하는갑다 이렇게 가르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땠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서를 어떻게 가르치지?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지금은 아닌데 한 7년 전까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 대구 사람인데 야야 니 요새도 아들 책 읽히고 돈 받나 그랬어요. 영어나 수학이나 이런 거 가르치고 돈 받는 건 맞는데 니 책 읽히고 돈 받으면 좀 안 거시기 하나 이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 말은. 그렇겠죠? 이
독서를 가르친다는 게 아주 오래전에는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뭘 가르치지? 책 읽히고 독서학원을 하려면 책을 좀 많이 사놓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책을 이렇게 오면 애들 오면 이렇게 좋은 책상 이렇게 환경 만들어서 책 읽혀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감상문 적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있습니까? 독서학원을 한다는 거는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아닌데, 이건 좀 부족한데, 이래 갖고는 학원이 없는데 이게 힘든데 라는 걸 현장에서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무언가를 계속 첨가 하다 보니 MSG를 어마어마하게 첨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독서학원이 아니고 이상한 학원이 되는 거예요. 변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제가 왜 생존이라고 그랬냐면 저는 독서학원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내 생존의 먹거리가 되는 학원을 만들겠다는 게 제 철학입니다. 독서학원 지금 독서학원을 하고 있는 한 학원에서 독서만 가르치는 학원 별로 없어요. 지금 이미 제가 3년 전에 우리 원장님들 성공대학 갈 때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독서학원이 어떻게 망하는가를 가르쳐주겠다. 독서학원이 어떻게 망하는가? 끼워넣으면 끼워넣을수록 망하는 게 독서학원입니다. 다른 걸 첨가, 다른 과목을 붙이고 이것저것 하다가 보면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학원이 안 망하고 정말 독서학원으로서 내가 우리 원장님들이 자아실현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학원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만든 게 책통 클럽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요즘에는 이제 제가 성공대학 할 때 오늘 성공대학 너무 이렇게 작게 오셔가지고 너무 좋아요. 옛날에 너무 하얗거든요 성공대학. 막 또 본부장님들 더 많대.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야, 이 기업이라는 게 오너의 마인드대로 하는구나. 제가 이제 책통 클럽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사실 내 혼자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혼자 가면 좀 덜 됐으면 좋겠다. 피곤해 죽겠다. 이런 생각 가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새로운 식구가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소원대로 되는구나. 이 기도. 뭔 이야기 하는 거야? 뭔 이야기했지? 앞에 뭐냐? 생존. 이야기했어요. 책통 클럽을 선택하시는 원장님들이 처음에는 사실 잘 모르고 선택할 거야. 뭐가 좋은지 솔직하게 잘 모른다. 리더인이 좋은지 책나무가 좋은지 책통이 좋은지 모르는데 혹 내가 리더인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 동네 리더인이 있어서 책통을 할 수도 있고 어쩌다가 이게 웹 서핑하다가 책통에 걸려들어서 책통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책통을 한 1년 정도 해보시면 반드시 내가 이거는 자신한다 라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이야기 내가 몇 번 했죠. 어떤 거냐면 내가 그때 잘 모르고 책통을 선택했는데 책통이 제일 낫네 해보니까 이걸 알게 돼요. 왜? 처음엔 잘 몰라. 그런데 이 어깨에 발을 들이고 나면은 이제 귀가 열리고 눈이 밝아지고 풍문으로 들었소가 나오고 이제 비교 분석 막 이 대조 예의 막 다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이렇게 쭉 이제 훑어서 이렇게 판단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잘 안 되시겠지만 그때 여보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선택한 것 같다. 옆에 학원한테 우리가 못 이기겠다. 우리 이때 뭐 안 되겠다. 뭐 하나를 더 넣어야 된다 지금. 이 소리는 안 나오게 해드리겠다라고 내가 말씀 몇 번 드렸어요. 근데 그 소리는 지금도 안 나오거든요. 실제 책통 클럽 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먹거리가 된다. 커리큘럼이 된다. 아이들 이것만으로도 몇 년씩 물고 갈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안 돼서 한자 넣어야 되고 뭐 원장님 욕심으로 있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한자 넣고 글쓰기 넣고 또 뭐 세계사 넣고 맨날 책날 넣는 그 한국사 넣고 하다못해 또 토론 넣고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 게 독서의 본질을 제가 그대로 넣어놨거든요. 이는 이제 순수한 제 자랑인데요. 독서를 24년 동안 해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요것만 꾸준하게 해가지고 온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욕하는 건 아닌데 리더인하고 우리는 태생이 틀립니다.
죄송하지만 태생이 틀려요. 저는 현장에서 내가 먹고 살라고 만드는 거라고. 내가 아까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죠. 먹고 살려고 만든 게 얼마나 우스운 줄 압니까? 웬만한 걸 다 커버합니다. 웬만한 걸 다 커버하고 웬만한 걸 이깁니다. 대한민국에 저는 이제 이거죠. 내가 가르치고 싶은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는 소비자가 원하는 걸 해줍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석자로 장사꾼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장사꾼도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게 충족이 안 되면 현장에서 먹히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 어머니들은 미안하지만 기성전 뭡니까? 공부예요. 원장님, 제가 우리 아이가 책을 읽어서 책을 읽힐 건데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가치관이 실현되고 자아관이 높아지고 세계관이 넓어져서 세계의 리더로 키우고 싶어서 이런 엄마는 거의 없습니다. 10,000명 만나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엄마는. 다 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왔냐면 책 잘 읽은 아이가 공부 잘한다 하대. 책을 안 읽으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가 안 된다. 요런 요 마음을 갖고 다 오시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다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 엄마가 거의 반이고요. 또 그것도 반은 뭔지 아세요? 원래 독서학원 보낼 생각이 없었는데 남들이 다닌다 하니 뭐 따라오는 애들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어머니들이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게 독서학원. 이거 제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합니다. 예, 이제 다 원장님 잡힌 곡이기 때문에 내가 아주 현실을 내가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모르고 현장에 나오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진짜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독서 잘하는 아이가 처음엔 이래요. 독서하는 옛날에는 좀 더 심했는데 저도 책 잘 읽는 아이가 공부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언제 그렇게 생각하세요 혹시? 그거 뭐 왜 생각합니까? 책 잘 읽는데 공부 못하죠. 사실 책 읽기하고 독서는 별개입니다. 우리 아들이 둘째 아들이 책을 음악하게 잘 읽어요. 어느 정도로 잘 읽냐면 벽돌책 있죠. 지금 이제 대학교 3학년인데 이 벽돌책을 한 일주일에 한 권을 독파합니다. 이만한 책 이게 엄청 책 잘 읽어요. 공부 못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책을 잘 읽지 책 잘 읽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전교 1등 하는 애들 반에서 1등 하는 애가 어디 다닌다 카더라 통신 듣고 그 공부 못하는 애가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부 잘하는 애는 원래 독서 능력이 좋은 거예요. 원래 읽기 능력이 좋고 원래 잘하고 그리고 공부는 잘했는데 책을 좀 안 읽으니까 엄마가 이 녀석을 데리고 오니까는 원래 읽기 능력이 좋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더 좋아지는 거예요. 얘는 책까지 읽으니까 이제는. 근데 공부 못하는 아이가 책 잘 읽는 아이 따라왔는데 이 반에서 29등 하는 놈이 책 읽는다고 공부 되겠어요? 원장님 책 100권 읽고 감상문 100편 적으면 공부 됩니까? 그럼 대한민국 독서학원에서 왜 짱노? 좀 앞으로 가야지. 대한민국 독서학원에서 책 읽히고 감상문 적는 거 그거 안 해요. 리더잉, 책나무 뭐 하는 거고 나비 독서 한번 가보세요. 책 읽고 감상문 적지 뭐합니까? 책 읽고 감상문 적어요. 그래서 리더잉에서 나온 게 그거잖아요. 책 읽고 감상문 적는데 네가 책을 똑띠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내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고 컴퓨터로 독서 퀴즈를 푸는 거예요. 그거 외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 외에 없어요. 근데 내가 그럼 책동클럽에서는 독서 퀴즈 풉니까? 안 풉니까? 안 풉니다. 근데 내가 이제 만들어 넣으려고. 왜 안 푸냐면 독서 퀴즈는 IQ 테스트에 불과하다. 그리고 또 사지선다로 문제를 내잖아요. 그럼 1번 문제를 푸는데 내가 모르겠어. 모르면 어쩝니까 애들이? 찍어. 찍신이 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그럼 그 통계가 어떻게 보면 거의 명태교의 통계가 되는 거예요. 애를 찍는데 그 통계를 어떻게 맞다고 할 거예요, 그거를. 그 엄마들도 그 통계보다 좋단다.
무식하니까 일단 답이 없는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래 가지고는 답이 없다. 독서학원이 3번의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독서의 사이클이요. 속독이라는 독서라는 큰 이 시장을 보면요. 속독이라는 큰 과거에 시장이 한 번 있었어요. 다 망했죠. 논술이라는 시장이 있었어요. 논술 시장이 잘 안 되죠. 지금은 독서 시장, 흔히 말하는 지금이 현대 독서라는 시장이 3번째 사이클이 돌아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사람들이 잘 없다 이 말입니다. 요것도 안 되고 요것도 내가 이렇게 3번의 사이클을 겪어보니까는 이래서 망하는구나 이래서 망하는구나를 내가 알겠더라 이거죠. 아까 말한 거 자꾸 끼어넣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자꾸 이자고 뭐 독서 사이클 이 독서 사이클 죄송합니다. 자꾸 잊어버리는 오늘 아침에 그 앞에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제가 그 앞에 그럼 그 다음에 독서 퀴즈 만든다. 독서 퀴즈 죄송합니다. 이 독서 퀴즈 만들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말할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학원이란 난 이렇게 생각해요. 못하는 녀석이 학원을 다녀서 잘하는 게 학원 아니에요. 그게 돼야 살아남는다. 그게 돼야 살아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 1명 따라 공부 못하는 아이 10명이 따라와서 결국엔 10명의 안티가 생겨버리면 결국 생명력이 없다. 이게 속독학원이에요. 속독학원. 논술은 왜 망했느냐. 읽기 능력이 안 되는 아이들을 자꾸 데리고 가고 거기서 생각 말하라고 하고 이야기하라고 하니까는 논술이 힘들어지고 안 되는 거예요. 책 못 읽는 아이들, 책 안 읽는 게 아니에요. 책을 못 읽는 거예요. 책 못 읽는 아이들을 책 잘 읽게 만들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핵심이에요. 어떻게? 그 방법이 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못 읽는 녀석을 잘 읽는 녀석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사명이에요. 그게 독서학원이 살아남는 길이에요. 두 번째, 공부 못하는 녀석을 독서학원 다녔더만은 공부도 제법 잘하게 되네. 공부에도 도움이 많이 되네. 선생님 공부에 도움이 너무 많이 됐어요. 이 소리가 나와야 살 수 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 건데 선생님이 소가마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소가마 마인드. 소녀 감성 아줌마. 소녀 감성 아줌마의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이거 없으면 독서학원 망하는 겁니다. 요 3가지만 하면 무조건 잘 됩니다. 사실 무조건 잘 돼요.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어떤 독서학원에서도 손대지 못하고 가르쳐주지 못하고 하지 못한 읽기 능력 개발을 책도 클럽이 해줄 겁니다. 읽기 능력 개발이 안 되면 절대로 살아남지 못합니다. 읽기 능력 개발 안 해줄 것도 도서관에 가면 되지 뭐 한다고 그 학원에 옵니까? 도서관에 가면 책도 많은데 안 그래요? 애들이 책을 안 읽는 게 아니에요. 읽기 능력이 부족하니까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원장님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나 한 자리에 앉아서 80페이지의 책을 일어나지 않고는 나는 책 한 번 잡으면 한 80페이지 정도를 읽는다. 손. 한 명, 2명, 3명. 원장님 이러죠? 손 안 읽죠? 힘들어요. 80페이지를 한 자리에서 읽다는 굉장히 독서 능력이 좋은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한글은 알지만 문장을 연속적으로 뇌에다가 치고 있다는 굉장한 뇌 칼로리를 어마어마하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거 훈련해서 고쳐지거든요. 이거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 그 다음에 공부하는 우리 어린이들한테 제가 이거 어제 부산에서 그 독서 콘서트 명지에서 하고 왔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기를 잡아줘야 됩니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다들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된대. 왜냐면 똑같죠? 솔직하게 똑같죠? 생각은? 그럼 고기 잡는 방법 난 내 새끼한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왜 못 가르치냐? 원장님은 모르는데 왜 가르치노? 자기는 모르는데
아니 내가 고기 잡는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치냐고. 사실은 알지만 잘 안 돼요 이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 그게 어디 있느냐? 책 안에 다 있어요. 그 독서 책 많이 읽어야 공부 잘한다며. 저도 그 말을 철저하게 믿었거든요. 무식할 때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학원을 해보니까. 책 잘 읽는 거하고 공부하고 별개로 따로 노는 거예요. 오른팔 왼팔 따로 노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안 되는 건 아닌데요. 보니까 확실히 책만 잘 읽으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책을 많이 못 읽어. 그러면 많이 못 읽는 거는 많이 읽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학습 능력이 부재된 아이들,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재가 뭡니까? 없다는 거예요. 학습 능력이 없는 아이를 독서 교육을 통해서 요거를 넣어줘야 되겠다. 인지시켜야 되겠구나. 그게 탐구 독서입니다. 탐구 독서. 자, 공부하는 방법 딴 게 있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내가 말씀드릴게요. 읽고 자꾸 조금밖에 없어요. 읽고 잘 읽고 답이 교과서나 친구나 답이 다 있어요, 없어요? 답은 가는 다 있어요, 맞죠? 답은 가는 다 있어요. 잘 찾고 그거를 잘 적게끔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반복 훈련으로 누군가가 잡아만 주면 돼요, 이거를.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걸 안 하는 거야. 어제 우리 그 뿜뿜방에 그 도널드 트럼프 그 자기 손자한테 하는 이야기 보셨어요? 뿜뿜방 다 안 계세요? 뿜뿜방에 안 올라왔나? 올라왔죠? 그거 어디에 오른 거예요? 본부장방에 올라왔어요? 도널드 트럼프가 자기 이렇게 한 초등학교 2학년 손자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저 영상으로 담았대요. 넌 최고가 돼야 된다. 많이 읽어라. 많이 적어라. 많이 읽고 많이 적으라는 거예요. 그 세계 최고의 재벌, 세계 최고의 지도자가 자기 손자한테 거짓말 하겠어요? 아니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많이 읽고 많이 적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많이 읽기 힘들다. 미안하지만 많이 읽기 힘든 걸 많이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죠? 많이 적게끔 해줘요. 요즘 아이들 이 컴퓨터 문화에 젖어가지고 많이 안 적죠. 그래서 앞으로 저는 자꾸 컴퓨터로 하는 거는 저는 멀리 개발 안 할 겁니다. 우리는 이거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네, 안 해줍니다. 어쩌든지 아이들 읽고 자꾸 적고 읽고 자꾸 적고 계속 이거 시킬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답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소가마, 소녀 감성 아줌마. 예. 실패하는 책들로 몇 번 들어갔는데 무슨 호랑이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내가 저기 충남 서산 어디에 가니까는 학원 잘 안 되는 거야. 학원 시설도 좋고 학원도 다 좋은데 학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원장 선생님이 영어였나 수학이었나? 수학을 가르치고 독서는 아주 경력 있는 선생님 두 분을 모셔가지고 학원 운영했는데 학원 잘 안 돼. 그래서 내가 출동했어. 가서 봤어. 안 되겠대. 왜 안 되겠냐면 무슨 호랑이 할머니가 둘이 있는 거야. 나이는 60 한 4-5 정도 되시고요. 독서 논술 경력 한 20년 이상 되시고요. 할머니 인상이 무서워요. 두 분 다 무섭게 해가지고 애들 가르치는데 안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요. 애기들 있죠, 애기들. 3살, 2살, 4살 이런 애기들은 어떤 남자를 무서워하냐면 자기 아빠보다 덩치가 큰 남자를 무서워해요. 심리적으로. 자기 아빠보다 큰 남자를 보면 아이들은 무서워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자기 엄마 아빠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완전 엄마 아빠를 이렇게 보다가 저렇게 보잖아요. 무섭다. 자기 엄마 아빠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무섭다고 심리적으로 일단 그걸 가지고 와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 할머니가 무뚝뚝한 인상으로 시커멓게 해가지고 애들 가르치니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방실해야 돼요. 아주 방실해요. 나중에 입꼬리 교육 좀 많이 시키세요. 자꾸 웃어야 되고요. 자꾸 방실해야 돼. 그래도 될동말동이에요. 독서교육은 형이상학적인 교육과 형이하학적인 교육을 이렇게 반반 이렇게 가르치는 교육이다 보니까 되게 어렵습니다. 형이상학적인 교육은 뭐냐? 형이하학적인 교육은 뭐냐면 수학,
영어, 국어, 사회, 음악, 미술 이게 음악 미술 좀 빼자. 아이들 성적하고 관련되는 거 1 더하기 1은 2 이게 형이 하학적인 거예요. 답이 딱 정해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 교육은 우리가 내가 아무리 먹고 살려고 돈 벌려고 만든 독서 프로그램이지만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저는 뭘 많이 강조해요. 우리가 성공학원 하잖아요. 성공학원도 왜 하는 줄 아세요? 성공학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성공학원 하는 거 보셨죠? 우리 5가지 영상 하는 거 다 보고 오셨죠? 그거를 다 많이 보고 왔다는 것을 가정하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영상. 그죠? 네? 몰랐어요. 그냥 오늘 하나 보겠습니다. 갑자기 이름 확 올라. 그 영상을 일단 보고 오셔야 돼요. 보셔야 되고 만약에 안 봤다면 오늘 가서 꼭 보세요. 꼭 보셔야 돼요. 와 방금 또 이사부터 무슨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그 영상을 꼭 보고 오셔야 됩니다. 또 그래야 이게 대화가 되거든요. 대화가 되는데 이게 형이상학적인 교육을 저는 우리가 이제 성공학원을 하잖아요. 이건 기도예요. 기도. 어떤 사람이 훌륭하게 성장하는 줄 아세요? 훌륭하게 성장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우리 원장님들한테 그런 교육할 때 많이 그래요. 누가 벤처를 타는가? 누가 벤처를 타고 다니는가? 혹시 아세요? 아닙니다. 타고 다니고 싶으면 그분이 탑니다. 나는 꼭 벤처를 탈 거야. 원장님 벤처 있잖아요. 제일 좋은 거 그 2억도 안 해요. 한 2억 정도 사거든. 근데 원장님이 사시는 그 집이 더 비싼 겁니다. 근데 나는 벤츠 타고 싶어 환장했어. 그럼 집 팔고 벤츠 타는 겁니다. 근데 내가 벤츠를 난 굳이 벤츠 탈 필요 없어. 나는 왜 내가 벤츠 타? 그래서 벤츠를 안 타는 거예요. 능력이 없거나 돈이 없어서 안 타는 게 아니에요. 굳이 내가 벤츠 탈 이유가 없기 때문에 벤츠를 안 타시는 거예요. 벤츠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렇게 아시죠? 벤츠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우리가 성공학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해야 된다는 걸 자기가 매일 반복함으로써 아이한테 이 DNA에 그게 심어지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은 놈이 성공하고요. 돈 벌고 싶은 놈이 돈 벌고요. 우리 흔히 말해가지고 미인은 용기 있는 자랑 용기 있는 자가 결혼한다며요. 나는 이쁜 여자랑 결혼할 거야. 나는 무조건 이쁜 여자랑 결혼할 거야. 이 생각을 가진 그 사람이 이쁜 여자랑 결혼합니다. 진짜라니까요. 안 믿으시는 거예요? 안 믿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언어를 가르치지 마시고 원장님들은 독서를 하면서 우리가 정독법 훈련, 그 다음에 탐구 훈련 이런 형이학적인 거예요. 형이학적인데 형이상학적인 거를 아이들한테 많이 이야기하셔야 돼요. 나는 너희들이 이런 언어를 배웠으면 좋겠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국어 말고 책 통해서 가르치는 언어를 배워라. 그게 뭐냐면 학교에서 국어는 어휘력, 독해력, 이해력을 가르치지 선생님은 그런 거 가르치지 않는다. 책 통의 국어는 감사, 사랑, 배려, 용서, 양보 이런 언어를 배우는 아이들이 부자가 됩니다. 우리 애들 공부 왜 시키세요? 저는 아들 둘이 있는데 나 항상 우리 아이들 부자가 되라고 그래요. 진짜예요. 서울대 나오고 공부 많이 시키면 결국 우리 아이들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 나와갖고 중소기업 과장하는 게 나아요. 창원대학교 나와가지고 재산 한 100억, 200억 가지고 있나요? 그죠? 창원대 좋아요. 윤태규이 창원대 나왔습니다. 대학 다닐 때 저와 같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언어를 가르치죠. 아예 학교에서는 자기 빼기를 가르치죠. 책 통해서는 어떤 언어를 가르쳐야 되냐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아이들. 그런 소득을 얻고 그렇게 성장하는 30배, 60배, 100배는 복리보다 다른 거예요. 그걸 가르쳐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학을 열심히 배운 아이들은 가난해질 것이다. 학교에서 과학은 뉴턴의 물리학이다. 뉴턴의 과학을 배우는 사람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그럼 책통의 과학은 뭐냐? 빅뱅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을 이야기합니다. 양자역학이 뭡니까? 나는 오늘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나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날 거야. 나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커서 천억 자산가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성장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원장님 천억 없죠? 원장님 왜 천억 없는 줄 아세요? 한 번도 나는 천억을 벌 거야 라고 생각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천억 말이 되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천억이 가능도 안 되겠다. 뭐 천억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보통 생각을 안 해요. 뭐 10억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조금 생각을 해야 돼. 여기 조금 내 머리에 가는 게 왜? 내 10억 그러면 이렇게 조금 머리에 감이 오죠? 왜 감이 온 줄 아세요? 원장님의 질량이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내 질량이 거기까지니까 요거는 가늠이 되는데 천억 그러니까는 이게 가늠이 안 돼. 왜? 내 질량이 거기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과학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 과학, 그런 언어. 그게 이제 독서 교육을 하면서 가르치는데 이거는 어디서 배우냐면 소가마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원장님의 언어에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 언어들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요. 써보세요 진짜로. 그런 걸 많이 쓰시고 그리고 저는 아이들 많이 모으는 방법 내가 가르쳐 드릴까요? 아이들 많이 모으는 방법? 제가 저는 책통을 100명 이하로 아이들 한 달도 데리고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와이프하고 저하고 둘이 사고 나는데 100명 밑으로 내가 코로나 딱 석 달 빼놓고 100명 밑으로 아이들이 내려간 적이 단 한 달도 없습니다. 진짜 양심에 내가 얘기하는데 보통 한 120명, 많을 때는 140명 이렇게 제가 이렇게 1인 학원, 와이프가 도와주는 1인 학원을 내가 운영했는데 제가 애들 많이 모으는 비결은 뭐냐면요. 저는 아침 10시에 출근을 하거든요. 10시에 출근을 하는데 가면은 커피 한 잔 태워놓고 음악 딱 켜놓고 앉아가지고 30분 동안 뭐 하는 줄 압니까? 오늘도 상담 많이 올 거야. 오늘도 어제 광고했으니까 오늘 윤리가 올 거야. 그리고 이 녀석들이 많은 친구들 다리 올 거야. 우리 학원 좋은 소문이 날 거야. 진짜 그거를 한 30분씩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골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골똘하게. 그리고 출석볼 펴놓고 지금 67명이네. 이번 주가에 70명 채워야 되는데 이 생각을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진짜. 근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고 내가 이거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 이상 벌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우린 퇴직금도 없잖아요. 이번 겨울방학, 이번 여름방학 때 특강 해가지고 내가 얼마 이상을 내가 통장에 이건 따로 모아야 되는데 이게 내 퇴직금인데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 거야. 항상 하죠. 그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안 됩니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유튜브 이야기하면 유튜브 켜고서 이런 거 엄청 많아요. 근데 유튜브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 영상을 내가 앞으로 이런 이야기 할 건데 내 영상을 봐도 여러분들은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당신들은 안 할 거니까 이거는 이 영상을 보고 이렇게 된다라고 믿는 그에게만 이루어지는 마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책통클럽을 내가 어떻게 해서 습득했든지 간에 내가 그냥 남들이 다 요즘은 독서 하니까 우리 학원에도 책통 하나 넣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 나 책통클럽 해가지고 돈 벌 거야 하는 사람도 있고 반드시 책통클럽 넣어가지고 우리 아이들 내가 영어 학원 하는데 책통클럽을 넣어서 우리 아이들 독해력 문해력을 좀 올려야 되겠어 하고 넣을 수도 있어요. 어떤 거는 다 다르잖아요. 동기는. 그러나 분명한 거는 네 생각대로 된다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된다. 제가 22살 때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22살 때 아버지 21세기는요 네 생각대로 된다는데요. 21세기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라는데요.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야 이놈의 자식아 세상 한번 살아봐라. 그게 네 맘대로 되는지. 진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원장님들도 아마 그런 이야기 하실 수 있게 세상이 네 맘대로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야기 하실 법하죠. 제 아버님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내가 아닌데 그 누가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 내 아는 형님이 그러는데 누가? 그 잡수 형님이라고. 그런 이야기하던데요. 이놈의 새끼. 그리고는 튕겼어요. 튕겼는데 3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손들었습니다. 미안하다 이것 때문에 그 이야기하고. 네 생각대로 된다. 네 생각대로 됩니다. 저는 제 생각대로 되더라고요.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이 생각하는 데는 생각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 잘하는 게 중요해요. 솔직하게. 잘하는 게 중요해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요?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뭐 그럼 제일 좋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저는 잘하는 건 별 필요 없어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졸고 정신을 가지고 딱 2년만 24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졸고가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죠? 졸라꾸준히 아이들 가르치면서 졸고를 몰라요. 아이들 사업하면서 졸라꾸준히 딱 2년만 열심히 하면요. 이게 왜 되냐면 잘하는 게 진짜 중요하지. 잘 못하면서 열심히 하는 건 무식한 거예요. 근데 뭔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이게 잘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뭘 잘하는 거 절대로 몰라요. 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것도 해보고 막 수시에 보는 거예요. 수시에 보다 보면 뭐가 하나 따닥 걸려요. 뭐가 따닥 하고 걸리거든요. 그거 갖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답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네 팔뚝에 닌게를 꽂아봤니? 내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원장님 아직 한 두 분 빼놓고 거의 다 50 안 되셨죠 아직? 안 되셨죠? 안 되셨죠?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2년만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학원을 하다 보니까는 교통사고가 났어요. 와이프랑. 그래갖고 코뼈가 부러졌는데 코뼈는 전신 마취를 해야지 많이 수술 가능해요. 근데 전신 마취 안 하고 코뼈 수술하는 사람이 접니다. 대한민국 최초랍니다. 그 의사 말하면. 수술대에 누웠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요. 철커덩 쇠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공사장에서나 쓰는 그런 쇠소리. 그러고 이제 내가 마취를 안 하니까 보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의사가 내 위에 이렇게 서더만은 이렇게 꿇어앉아요. 저 위에. 앉고 쇠꼬챙이를 저 코에다 넣어요. 넣고 드는 거예요. 머리가 드득 들려요. 왜 그랬냐면 새벽에 사고가 났는데 10시 반에 수술을 급하게 잡았어요. 1시에 수업하러 가야 되니까. 1시에 아이들 수업하러 가야 되니까 내가 마취를 안 하고 그 수술을 하고 코에 코 깁스를 있어요. 아이들의 타이거 마스크라고 놀리네. 코 깁스를 하고 제가 갔어요. 수업하러. 그때 내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아파도 아플 수도 없는 40대였어요. 열심히 사시면은 그런 현상을 비켜갈 수 있습니다. 비참하죠? 제가 비참했거든요. 그게 남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야기. 뭐 여성분들은 그래도 좀 낫다. 원래 여자분들은 좀 나시면 돼요. 왜? 남편들 보러 오잖아. 남편들은 진짜 남자 학원 원장님들하고 남자 학원 원장님들은 정말 긍휼히 봐줘야 돼요. 이 생계를 위해서 물론 여성 원장님들도 앞으로 이제 그 여성 남성이랑 잡혀간다대. 남자분들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진짜 이 생존이거든요. 생존. 2년만 있잖아요. 열심히 해보면 뭘 알게 되냐면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도 4년 전까지는 진짜 그냥 학원 원장이었잖아요. 저도 학원 원장이고 현장을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현장을 너무너무 잘 알고 제가 또 현장에서 이걸 다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 뭘 느꼈냐면 지금 2년만 열심히 하면 성공하는 방법을 알게 돼요.
저는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를 꼭 하거든요. 누가 성공을 하느냐? 1번 성공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놈이 성공을 하는 건 맞는데 한 가지 행동 강령이 있어. 행동 강령. 그거는 대전제고 행동 강령. 작은 것에 성공해본 놈이 자꾸 성공해본 놈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자꾸 성공을 해봐야 돼요. 아빠 왜 필통이 없어져서 찾아봐. 계속 찾아봐. 가서 안 찾아줍니다. 찾아봐. 막 도망을 다들고 찾고 있어요. 찾았어. 학교가 내가 찾았다는 거예요. 성공했죠. 작은 성공에 익숙해져야지만 큰 성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열심히 2년 동안 이것저것 해보면서 작은 기쁨이 있죠. 이번 주에 3명 모아야지. 3명 채웠어. 너무 기쁜 거예요. 이번 주에 뭐 해봐야지. 아이들 내가 뭐 해야지. 하고 나면서 이렇게 성장시켜야지. 오면 내가 오늘 마음먹고 딱 5놈 내가 폭풍 칭찬해야지. 폭풍 칭찬에 박한 내가 5명을 폭풍 칭찬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미션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자꾸 성공을 해보는 거야. 그래야 이게 성공은 그 경험치가 결국 큰 성공으로 이끌어내거든요. 그런 성공을 자꾸 해보셔야 돼요. 2년 동안 이 성공을 하면요. 이 2년 동안 채통을 통해서 원장님 학원 사업을 통해서 내가 이 성공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세요. 그 학원 하다가 말아먹었어. 그래서 김밥 천국을 열었어요. 김밥 천국을 열었어. 그럼 김밥 천국에서 성공하는 방법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밥 천국 맛이 다 그것은 겁니다. 솔직하게. 김밥집 맛이 다 비슷비슷하네요. 그 집 김밥은 진짜 맛있다 있습니까? 보통 여동 소리 안 해요. 야, 요즘 다 김밥 맛있잖아요. 근데 성공하는 김밥집은 어때요? 성공 그 주인 아주머니가 항상 이 꼬리가 올라가 있어. 어머 미쳐났네. 미치라. 너 요즘 날 정책지 앉아라. 아줌마가 이 국물 하나 그릇 넣어줄게. 이런 거. 응? 어머니 오셨어요? 어머니 얼마나 오셨네요? 참한데요. 되게 어저께 이쁜 아줌마가 왔다고 그 아줌마인 줄 알았네. 이게 소감한 마인드 아닙니까? 이런 거 하면요, 이 주인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사람이 돈 들이자고 마음을 사죠. 단골 되는 거예요. 조금 많이 시켰어요? 뭔가 이제 좀 떡볶이하고 좀 많이 시켰어요? 그러면 말 안 해도 사이다 서비스 하나 딱 놔주면요, 그거 되는 거예요. 나갈 때 인사, 요즘 김밥집 아줌마 인사 안 합니다. 인사 아주 반갑게 아주 이렇게 정답게 인사해요. 그러면 그 집 가고 싶다. 딴 집 김밥 안 먹고 싶어요. 그 아줌마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게 성공의 법칙이에요. 21세기 지금 AI 시대에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원장님 잘 아셔야 돼요. 지금 학원 프로그램도 너무 다양하게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영어 학원에는 선생님이 영어 가르칩니까? 컴퓨터가 영어 가르칩니까? 초등 영어는 사람이 못 가르쳐요. 죄송하지만 전부 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영어 배우잖아요. 학원에 가면. 그럼 선생님 필요 있어 없어요? 필요 있지. 신발 챙겨줘야 될까 이거. 근데 필요한 건 뭐냐면 태도. 이 태도가 남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가진 선생님이 여기서 살아남느냐. 인간에게 마지막 이 시대가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인간의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대하는 태도가 진짜 방실방실. 우리 아이들이 독사학원 왜 오는 줄 알아요? 진짜 불쌍하거든. 엄마 손에 이끌려가 가기도 싫은 독사학원에 이제 독서까지 학원을 가야 되는 시대까지 몰려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럼 이 아이들 어떻게 내가 대할 것인가. 뭐 정독법도 좋고 탐구독서도 다 좋다 이거야. 잘 가르쳐야지. 그러나 그거 이전에 우리 아이들 내가 진짜 방실방실하게 절대 있잖아요. 우리 여기 수학 선생님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 수학 가르치듯이 독서 가르치면 학원 빨리 망합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빨리 망하는 것도 좋은 거야. 지들 끌다 망하는 것보다는. 독서 우리 챕터클럽은 아이들한테 화내면 안 돼요. 근데 선생님들은 막 너무 디테일하게 가르치려 하잖아요. 하다 보면 알게 되는데 제발 부탁인데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챕터클럽은 가르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우리 원장님들 수업 준비하지 마세요.
수업 준비 안 해도 된다. 막 어떤 선생님들은 전화 와가지고 대표님 책통에 있는 교재 전부 다 자기가 하나씩 다 가져가야 되겠대. 왜? 내가 다 읽어보고 풀어보고 다 해야 자기가 마음의 준비가 된대. 그래야 든든한 마음으로 수업에 들어갈 수 있대. 그거는 수학선생님들이 하는 거고요. 독서선생님은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책통 걸는 게 왜 또 훌륭하냐면요. 그런 걸 안 해도 되게끔 만들어놨거든. 제가 잘 알지. 강사 선생님들이 수업 준비하다가 준비하다가 잡일 준비하다가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강사 선생님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이 강사 선생님들의 이 행복 바이러스가 아이들한테 전달되고 이 강사 선생님이 오래 근속을 해줘야 우리 원장님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강사 선생님들이 힘들면 안 돼. 그래서 강사 선생님들이 편안해. 수업 준비할 게 하나도 없어. 왠지 아세요? 책통 클럽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애가 탐구독서 보면 4문제 정도가 나와 있어요. 4문제인데 애가 4문제를 풀었는데 4문제를 다 틀렸어요. 그럼 애는 억수 쉬워. 그럼 4문제를 다 틀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철아, 니 4문제 중에 4문제밖에 안 틀렸네. 인철이 똑똑해. 괜찮다. 옆에 보면 또 5번, 6번, 7번, 8번 또 4문제 나왔지. 어차피 니 또 다 틀릴 거잖아.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만 독서하고 나세요. 나 그거 안 되겠는데 저한테 카톡 주세요. 내가 가명 취소해 드릴게요. 그거 안 되면 독서하고는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진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가 계속 내 문제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 뭘 말하는 거예요? 괜찮다. 별거 아니다. 선생님이 도와줄 테니까 해볼래? 첨삭도 많이 하지 마세요. 수학생님들은 네 문제 다 틀렸으면 네 문제 다 첨삭해야 되겠죠? 저는 네 문제 다 틀렸으면 한 문제만 첨삭합니다. 나머지는 패스 안 해도 돼. 애가 엄청 좋아해요. 그 4개 다 한다고 애가 안 듣고 계세요. 멀리만 살짝 가르쳐주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한테 부담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실력이 늘겠나? 늡니다. 그래도 실력 많이 늡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걸 잘 가르치려고 내가 붙들면 붙들수록 이 아이는 점점 너멀어진다. 이런 거예요. 여기 세종에 있대. 여기 세종에 이제 처음에 이제 오픈해갖고 이제 이 선생님이 어린이 뭐 이렇게 과학 실험 학원 하셨는데 너무 힘들어하고 책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 너무 좋대. 근데 1학년만 들어오면 자꾸 끊는데 아이들이 2달도 안 다니고. 그래서 내가 암행어사 출두를 하겠지. 하면 우제 가르치나 보니까는 1학년에 한 명이 수업 들어왔어요. 애 옆에 착 달라붙어갖고 자 1번 한번 해볼까? 한번 써봐. 자 이제 다시 쓰자. 싹 지우고 자 다시 써봐. 이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화장실 간대요. 화장실 가갖고 핸드폰 엄마 책통 다니기 싫어. 울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진짜 거의 방치하듯이 여기서는 핵심어가 이거예요. 따뜻한 무관심. 이 말 이해됩니까? 따뜻한 무관심. 내가 너를 보고 있어. 그러나 너를 바로 응시하진 않을 거야. 천대래 맞나? 하여튼 그게 필요해요. 애들한테 너무 멀리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그리고 독서쌤은 수학생들은 그렇잖아요. 1번 답 틀렸어. 자, 잘 봐라. 쌤 풀어줄게. 이렇게 쫙 풀어주잖아요. 독서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답지? 1번 틀렸네. 2번 나도 모르겠어. 답지 보자. 답지 여기로 넣었지? 자, 2번 이거 답지 보고 다시 적어보자. 천천히 적어도 괜찮아. 그냥 적으면 안 돼. 답지 보고 적어. 선생님, 이거 어떻게, 쌤 모르죠? 나한테 갖고 와요. 나도 몰라. 나 문제 내가 내고 나도 몰라. 답지 갖고 와봐라. 답지 없나? 내가 다 하나. 나도 모르는데. 답지 있네. 이거 이해되나? 이거 이런 거야. 답지 보면 내가 이해되잖아요. 그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답지 보고 이야기했다고 선생님이 무슨 답지 보고 하는 그렇게 안 해요, 이걸. 답지가 뒤에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답지를 또 복사해갖고 이렇게 준다. 그 절대 그렇게 주면 안 됩니다. 답지를 불편하게 뒤에다 넣어놓은 거는 보고 적고 보고 적고 보고 적으라고 뒤에 넣어놨습니다. 그래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는 그걸 애가 이렇게 보고 적고 하니까 불편하니까 답지를 하나 복사해가지고 딱 세워주면 애들 어떻게 적겠어요? 눈은 답지에다 박아놓고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적으니까 그거는 필사가 아니에요.
그는 아무 없는 그 노동에 불과해요. 보세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래 적어야 되는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렇게 적잖아요. 이래 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지를 뒤에 넣어놓은 거예요. 불편하지만 그걸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 하나도 어려운 게 없거든. 그러니까 그걸 미리 내가 뭐 교재 연구를 한다. 교재 연구하지 마시고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진짜 그게 더 나아요. 그리고 우리 원장님들 칭찬 잘하세요? 칭찬 많이 해주세요. 이거는 독서학원이든 영어학원이든 수학학원이든 관계없어요. 칭찬 많이 하죠. 칭찬 많이 하면 뭐가 좋아져요? 기분 좋아지죠. 기분 좋아지면 이 학원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오고 싶죠.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한다. 근데 나 이해는 해. 수학생들, 영어생들은 시험이 매달 들어오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제 방금 가르쳐 준 건데도 못하면 막 이래 하잖아. 근데 독서는 시험도 안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4개 틀리면 4개밖에 안 틀린 내는 거고요. 5개 틀리면 얘는 4문제 중에 5개 틀려서 훌륭하다 이래주면 돼요. 이게 농담하는 거죠. 농담 아닙니다. 저 진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아이들이 짐승이 아니잖아요. 4개 다 틀렸는데 선생님이 자기 안 뭐라 하니까 다음에는 더 잘 치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 스스로가 그런 마음을 자꾸 가진다. 그러면 4개 중에 3개, 4개 중에 2개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기다려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서울대 보내는 선생님, 서울대 보내는 그 선생님 그 특기가 그거랍니다. 서울대를 우리 아이들은 어떤 선생을 만나냐에 따라서 서울대를 간다 안 간다가 결정되어 버린대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야지 서울대를 가냐면 가르쳐줬던 문제를 7번 이상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가르쳐줄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면 우리 아이는 서울대를 가는 겁니다. 서울대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소위 말해서 좋은 대학을 간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아이들 다 자녀분들 다 있죠? 입장 바꿔놓고 해보세요. 선생님 이 문제 모르겠는데 방금 쌤한테 설명을 들었어. 틀렸어. 그럼 선생님이 요 문제 어렵지?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애들 보통 많이 틀려. 이렇게 설명 딱 해줬어요. 또 풀어왔는데 또 틀렸어요. 괜찮아. 이거 어려웠었는데 한 번 더 해줄게. 이걸 서너 번 마음에 알아들어. 이래야 돼야 되는데 선생님이 2번 딱 틀리면 인사부터 가는 거야. 잘 들어라. 이거야 애가 이거. 그럼 애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이 선생님한테 이제는 몰라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는 체 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계속 모르는 거예요. 왜? 선생님한테 가면 내 선생님 그 표정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럼 이 아이는 진짜 자꾸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 학원을 다녀도 이 아이는 절대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니까. 그럼 어릴 때 이런 선생님을 만나는 이 아이가 어떻게 서울대를 가요? 갈 수가 없지. 내가 모르는 걸 갖고 가면 선생님이 나에게 상냥하게 설명을 잘해준다. 이 인식이 머리에 박히면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이거는 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아이가 되는데 요즘에 아이들이 왜 자꾸 이상해지냐면 이상해서 이상한 게 아니라 일단 집에서 엄마가 엉망 만들어 놓고 오는 거예요. 엄마가 일단 인상으로 반죽해 놓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원에 오니까 선생님이 2번만 틀리니까 쌤 인상이 확 갚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뭐 하기 싫은 거예요. 그 아이 어떻게 그 아이가 성공을 해요? 독서학원은 그게 가능한 학원이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 원장님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좀 못 써도 괜찮아요. 근데 아까 내가 그랬죠. 4개 틀렸는데 1개만 첨삭하고 3개는 미우고 가요. 그럼 엄마가 이 워크북을 보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우리 엄마는 좋아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내가 미리 다 설명을 하거든. 어머니 우리 민철이가 오늘 이거 청부독사하면서 좀 많이 틀렸어요. 그런데 보면 제가 한 문제만 첨삭하고 나머지는 패스 다 시켰거든요.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설명 위주로 하다 보면 애가 힘들어서 제가 페이스 조절 제가 할 테니까 어머니 저한테 맡겨주세요.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 하겠어요? 아유 원장님 알아서 해달라고 맡긴다고 믿고 맡긴다고 이야기하겠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다 풀어주세요. 하는 엄마는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갖고 왔는데 딱 그렇게 갖고 왔네.
내가 원장님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 엄마하고 문제 없어요. 근데 엄마하고 소통이 안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엄마가 왜 선생님 왜 이 밑에 거는 손도 안 냈냐고. 이 사람 되게 이 선생님 되게 스님없이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통은 그때 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요런 소통 잘하고 아이들하고 요렇게 지내면요 되게 아이들이 성장 잘해요. 독서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되게 이렇게 실력을 좀 이렇게 올라 그러면 2년 이상 다녀야 실력이 좋아집니다. 원장님들이 2년 이상 이 아이를 학원 못 다니게 하죠. 걔는 실력이 안 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서너 달 해가고 실력 납니다 안 납니다. 읽고 찾고 적고 읽고 찾고 적고 이거를 한 2년 동안 이렇게 딱 트레이닝을 하면요 애가 엄청 좋아져요. 엄청 좋아지는데 이걸 서너 달하고 끝나버리니까 왜 근데 애들이 6개월 안에 탈락생이 생긴다. 저는 이게 다 원장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학원을 결정하는 건 엄마가 결정하지만 퇴원을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합니까? 아이가 결정합니다. 물론 애가 이상해서 그런 애들도 있어요. 상태 안 좋은 애들.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럼 한 10% 정도 된다 봐요. 근데 그 외에 아이들이 학원을 끊을 때는 누구 때문에 끊겠어요? 선생님 때문에 끊어요. 학원이 시설이 안 좋아서 못 다니겠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시설이 좋고 없고 이거 별로 안 따져요. 근데 선생님하고 자기하고 교감과 소통이 안 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천만대 소통이 되나? 일방 소통이지. 나의 그 방실방실한 미소로 그에게 날리면 그건 화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잘해야 돼요. 독서 선생님들은. 그럼 또 이러더라. 대표님, 그럼 우리가 아이들 비율을 맞춰야 됩니까? 비율 맞추는 게 아니죠.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입니다. 고객이 이게 포옹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너무 사실은 이렇게 해보니까는 너무 좋아해요. 막 되게 표현 잘하는 애들도 있지만 무뚝뚝한 애들도 엄청 좋아해요. 특히 있잖아요. 이거 오늘 이사 선생님들 많이 오셨는데 그 중학생 남자들, 큰 남자들 보면 좀 부담스럽죠? 안 부담스러워요? 걔네들이 다루기 더 쉬워요. 걔네들 다루는 방법 딴 거 없습니다. 궁디팡팡 하루에 3번만 하면 끝납니다. 여자 궁디팡팡 하면 배웁니다. 근데 여자 선생님들은 무슨 말들 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예뻐하잖아요. 하지만 엄청 좋아해요. 이 남자 심리입니다. 여자 선생님이 자기한테서 어깨동무 해주고 있잖아요. 너무 춥직하고 막 이러잖아요. 왜 이래요? 해도 엄청 좋아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거 그렇게 하면 이 아이들 완전히 생페인 됩니다. 남자가 더 다루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한 2년 정도만 책통을 다녀주면 진짜 있잖아요. 보통 학원에서 다녀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건 여기서 얻는다니까요. 근데 한 서너 달 다니다가 끊어버리죠.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 스님들에게 이 소감화 마인드가 많이 필요하다. 진짜예요. 그리고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체육 클럽은요. 엄청 또 수업하기가 수업 안 해보셨죠 아직?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이렇게 수업해도 돈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네, 돈 받아도 됩니다. 저는 그 아이들하고 수업하다가 이런 경험도 많습니다. 8명 수업하다가 그 하고 있어라 얘 둘이 픽업을 해주고 올게. 간 적도 있어요. 그래도 지극히 다 합니다. 이게 시스템대로 탁탁탁탁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안구 운동할 때 요때만 선생님이 붙어 있으면 되고 저끼리 다 해요. 그리고 나는 딱 이렇게 혼자 하는 학원이다 보니까는 과거에 어떻게 했냐면 시간이 안 정해져 있었어요. 오후 2시부터 저녁 9시까지 수업 시간이에요. 그럼 애들이 2시 40분, 2시 50분 여기 막 와요. 여기 막 들어오거든요. 그래도 다 돼요. 제가 다 왜? 어차피 60분 사이클로 돌아가니까. 그럼 저는 언제 쉬느냐? 애들 청구독서 할 때 저는 나가서 커피도 마시고 뭐 전화도 받고 다 해요. 그래도 이게 가능한 게 이 수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별로 해줄 게 없어요.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건 오로지 이쁘다 소리가 해주면 돼요. 잘한다, 이쁘다, 다시 네가 잘할 수 있을 거야. 계속 이야기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애들 잘해요. 근데 내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안 된 애들 2명 있긴 있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 애들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포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난 새끼도 아니잖아. 어떤 아이들이 안 된 줄 아세요?
어떤 아이들한테 화장하고 오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골 때립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능이 정상보다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엄마들하고 충분히 상담해서 그냥 이런 훈련을 어머니들이 이런 훈련을 받는 것만으로도 제가 만족하니까는 우리 아이 여기서 이런 교육 받게 해주세요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상담해서 받아주면 되고요. 그럼 방금 2명의 이 사례들은 실력을 늘리기 너무 힘들어요. 화장하고 오면 아예 안 받는 게 나아요. 허파 디비전 죽습니다. 오늘 진짜 안 되더라고요. 진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이 오늘 채통 클럽을 이렇게 이제 처음 이제 데뷔를 하고 시작하실 건데 편안하게 하세요. 그리고 편안하게 하시고 우리 원장님들은 다 이 정신만 있으면 돼요. 내가 나중에 상담 교육할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처음 하다 보니까 상담할 때 엄마보다 지가 더 뜬다. 자기가 더 떨고 자기가 더 떨고 막 상담다. 그래 하지 마시고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원장님도 모르는데 엄마가 어찌 알겠어요. 그리고 독서는 전공이 없잖아요. 있어요? 있는가 봐요. 자, 여기 독서 전공하신 분은 없잖아요. 대한민국에 독서 전공도 없으니까 자신 있게 하시면 돼요. 뭐 가끔 이렇게 뭐 수학이나 국어 가지고 뭐 원장님 전공이 어때요? 뭐 묻는 엄마 있어요. 뭐 수학생인데 저 미술 상담 심리에 있는데요. 미술 수학 가르친다면 그분 수학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엄마들이 선입견이 있잖아. 독서는 그게 없잖아요. 전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뭘 전공하든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독서는 무슨 과를 오면 제일 잘 가르치냐면 음대로 오면 제일 잘 가르칩니다. 음대라 해야 되나? 음대라 해야 되나? 음대. 음악대학로 오면 독서 제일 잘 가르칩니다. 제가 음악대학 나왔거든요. 그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죠? 음악대학 나와도 하는데 뭐 내가 왜 못 가르쳐? 그런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자신감 있게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무조건 이렇게 정말로 한번 자아 실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동안 아이들 가르치면서 내가 짜증도 좀 내고 그동안 화도 좀 많이 냈고 아이들한테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참여의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아이들에게 정말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원장님 학원 너무 잘 될 거예요. 진짜 너무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내가 언어 있잖아요. 언어 이야기 했죠. 그죠? 그런 언어를 원장님들부터 쓰시는 걸로 연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선생님 진짜 민지야 너 너무 궁금하다. 민지니가 다음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될지 너무너무 궁금해. 이런 표현 안 써봐서 쓰려면 오글거릴 겁니다. 미안하지만 이런 표현을 자꾸 써보셔야 돼요. 이런 언어를 자꾸 써야 부자가 됩니다. 논리적이고 아주 논리적인 사람이죠. 저는 논리적인 사람 치고 부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냐? 부자들은 좀 약간 뭐가 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좀 헐렁해. 조금 헐렁하고 약간 그런 사람들이 다 부자 돼요.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말 잘하고 똑 부러지고 뭐 하나를 해도 빈틈이 없고 계속 빈틈없이 남 밑에서 일하면 됩니다. 부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어들을 자꾸 우리 아이들한테 사용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한테도 사용하게 되고 원장님 인생에도 그게 투영이 됩니다. 그런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세요. 그리고 독서 교육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기부여에서 시작하고 제가 5분 안에 마칠 거예요. 동기부여에서 시작하고 동기부여에서 끝나는 겁니다. 동기부여를 잘 주셔야 돼요. 동기부여.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 다음에 공공교육할 때 꼭 이야기해 주세요. 동기부여를 잘 시켜야 돼요. 근데 동기부여도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동기부여 맨날 시키겠노? 안 그래요?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멋진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너의 미래는 밝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때문에 나중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이들 매달 워크북을 받죠. 그 워크북을 가지고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칭기스칸이 누군지 알아? 칭기스칸 참 몽골에서 목욕도 안 하고 더러운 인간들 많다. 칭기스칸이 세계를 지배한 사람이래. 정말 멋있지 않나?
그럼 선생님 멋있어요. 안 해요. 애들은 관심 없네요. 이 인간 진짜 멋지다. 한번 읽어봐라. 이 세계를 지배하는 남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읽어봐라. 쌤 이거 읽고 싶었는데 바빠서 못 읽었거든. 네가 읽고 쌤한테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 좀 해줘. 이야기해줘. 이렇게 동기부여하는 거예요. 그럼 애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네가 읽고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줘 했잖아요. 열심히 읽어요. 그걸 다 읽었죠. 물어봐요. 그럼 제가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 너도 이런 사람같이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 내가 볼 때는 칭찬보다 네가 더 멋지다. 이렇게 동기부여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한번 흘러가죠. 이런 칭찬에 대한 경험치가 굉장히 많아지죠. 이 아이는 자존감이 올라가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세상에 나가서 성공을 해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가 성공한다는 건 누구나가 다 알고 있지만 자존감을 어떻게 높일 건데? 칭찬 많이 들으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근데 칭찬 안 한다 아닙니까? 이렇게 동기부여하고 독서는 동기부여에서 시작해서 동기부여로 끝나는 거예요. 형이 화학적인 거, 정도법, 탐구독서, 심층독서 전부 다 읽고 찾고 적고 그건 형이 화학적인 거야. 형이 상학적인 것을 잘해야 돼요. 그거는 당연히 하는 거고 맛집에서 있잖아요. 맛있는 건 당연한 거고 서비스 좋아해요. 서비스. 맛있는데 서비스 들어보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맛있는데 서비스가 좋죠. 진짜 가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 읽고 찾고 적고 그건 당연한 거고 선생님이 여기다가 서비스를 잘하는 거예요. 정말 잘했다. 야, 네 탐구독서 이거는 선생님이 벽에 붙여놔야 되겠다. 왜요? 네 쓴 거를 아는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저 2학년, 3학년 동생들이 네가 쓴 거를 보고 니처럼 될 거야. 얘는요 하루 종일 행복이 죽어요. 표현 안 할 뿐이에요. 막 이 어깨에 별 3개, 4개 단다. 그러면 이 아이는 책독권을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오고 싶어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읽고 찾고 적고를 계속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애가 실력이 쑥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원장님들은 본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 카럴 뱅크가 뭐라고 그랬냐면 본질보다 비본질이 훨씬 부가가치가 높다. 이 경제학자가 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해됩니까? 큰 것보다 작은 게 비싸다. 이제 조금 이해되죠? 네? 1,000,000원씩 하지만 샤넬 가니까 요만한 거. 이거는 비본질이에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게 효용 가치가 없잖아요. 이게 다이아몬드 이런 거. 이런 게 비싼 거와 마찬가지로 네가 읽고 찾고 적고 얼마나 첨삭을 잘하냐 여기서 승부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믿으니까도 그렇게 한다. 근데 어떤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고 이 아이에게 어떤 꿈과 희망을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는 채통 클럽 좋아, 선생님 좋아, 나 선생님은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선생님한테 달려있다 이거예요. 이 학생들 많잖아요. 잘생긴 그 총각 과학생이 왔다. 과학 성적이 쑥 올라간다. 경험 있으시죠? 있다 이거 없어요? 없는가 왜? 난 우리 1호생 예쁜이가 한테 1호 96점도 맞았는데 1호 평균 20점 맞다가 선생님 좋으면 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하고 하시면 좋아질 거고요. 체크클럽은 뭐 크게 뭐 할 게 없습니다. 시스템대로만 하시고요. 그냥 웃자든지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쁘다 하면서 이렇게 동기부여해주고 이게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들 방실방실 이렇게 맞아주는 게 엄청 좋아요. 자, 끝내겠습니다. 개는 잡아먹으면 난리가 나는데 돼지는 잡아먹으면 왜 난리가 안 납니까?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개는 잡아먹으면 난리가 나잖아. 막 보신탕집 간다고 하고 막 이렇게 막 개 잡으면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되죠. 그럼 돼지 잡으면 어떻게 돼요? 뭐 아무 생각 없죠? 왜 그런데? 그건 왜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거 몰라요? 누가 카드 김건희 때문에 카드. 김건희. 개는 반응을 하잖아요. 개는 이렇게 키워보면 내가 막 주인은 꼬리 흔들고 막 난리 나잖아요. 예쁜 짓도 하고 막 떼굴떼굴 부르고 막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하잖아요. 돼지는 어때요? 오라오면 꿀꿀 가라오면 꿀꿀 네가 죽든지 말든지 꿀꿀꿀꿀 앞만 보고 꿀꿀꿀꿀 맞죠? 그러니까 돼지는 잡아먹어도 하나도 안 미안해. 왜? 니 강력한 교감이 안 되잖아.
근데 걔는 어때요? 걔는 교감하잖아요. 교감하는 걸 어떻게 잡아 먹어요? 슬픈 이야기 하나 해줄까요? 실화인데, 우리 사촌 형이 저기 이모부하고 개를 잡았어요. 개를 잡는데 개를 두드려 패다가 개가 있잖아요. 깼는 거예요. 이게 덜 죽은 거예요. 근데 걔가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집에 오니까 그 개가 좋다고 꼬리 흔드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그게 개예요. 그러니까 개를 못 잡아먹는 거예요. 반응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반응형 인간으로 만들어야 성공하고 원장님도 반응형 인간이 되셔야 됩니다. 반응형 인간은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장소에서 무엇을 하든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근데 반응형 인간이 아니고 체면형 인간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걸 하더라도 힘들 겁니다. 네. 1분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대표님 사투리 좀 쓰셔가지고 잘 단어 중에 잘 이해가 안 가신 단어가 있으니까 질문하셨는데 저희 수고하신 대표님께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프랜차이즈 자체가 이제 경상도 지방에서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몇몇 분이 사투리가 좀 있죠. 안 쓰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쓰다가 듣다가 뭐 잘 이해 안 가는 단어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시고, 물론 저기 서울 분들 이렇게 사투리 안 쓰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제 강의할 때는 조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저희 대표님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입꼬리 올리라는 말이 있죠. 네, 아까 반응형 인간이고 뭐 다 좋은데 1번은 서로가 얼굴을 쳐다보면서 눈을 맞추면서 입꼬리를 올려야 돼요. 근데 저도 사실은 대표님이 저 암행어사 출동하셨었거든요. 저 학원 할 때 거기 이렇게 밖에서 남자분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저승사자 같더라고요. 표정 없고 새까만 옷 입고 애들이 무서워서 학원 다니겠냐고, 너 때문에 아이들이 안 오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조금 그 날은 조금 화가 났었어요. 난 내 나름에 엄청 노력하고 있고 엄청 웃으려고 했고 엄청 진지한 일이었기 때문에 표정이 그랬는데 앞뒤 안 가리고 네 저승사자 같다 이렇게. 그래서 엄청 좀 마음이 상했었는데, 대표님 가시고 나서 돌아서 생각하니까 바깥에서 보는 사람은 나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데, 엄마 왔을 때 전혀 내 상황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만 보겠구나. 그래서 엄청나게 이불로 웃으면서 애들 와도 아까 엉덩이 팡팡 그것도 엄청 연습 많이 했어요. 저는 그런 성향이 잘 못 돼가지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고 이런 거 잘 못했거든요. 근데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애가 와도 맞으러 나가고, 어머니에서 어머니 모르는 사람도 이제 인사하게 됐어요. 그 정도로 노력을 하니까 점점 학생도 늘고 어머니가 더 가깝게 오시고, 네, 그 말씀을 이제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원장님들도 앞에서 제가 이렇게 원장님들 이불을 본 이유는, 원장님들 보니까 대표님이 웃은 소리를 할 때는 웃고 아닐 때는 전부 다 이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만큼은 무슨 얘기가 나와도 원장님 표정 좋네 지금. 그래 좋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게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들어도 단어가 잘 귀에 안 들어오실 거예요. 성공대학 다 처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계속, 저도 정보법, 탐구독서 이런 단어들이 한 성공대 저는 4번 정도 왔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4번 정도 오는 그 4번째 정도에 내가 이제 좀 성공대 안 와도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단어가 너무 익숙하지 않으니까 아는데도 엄마들 딱 상담 시작하면 이게 단어가 기억이 안 나니까 자신감부터 이렇게 쪼그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음 수업은 저희가 정도법 수업을 해볼 건데, 정도법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지금 한번 봤다. 정도법 때문에 책방클럽 하셨다고 생각하십니다. 진짜 이렇게 정도법이 뭔지 탐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도법 때문에 사실은 책통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 정도법 수업을 이제 박현정 이사님이 해주실 건데, 오늘 한번 전부 다 이거 박자기 들고 오셨죠? 안구판 들고 오셨죠? 박자기하고 안구판하고 집중하는 방법, 어떻게 수업해야 되는지, 정도법이 뭔지 원리 한번 들어보고 또 저희 맛있는 식사를 할 테니까 오늘 열심히 들어주세요. 자, 이사님 나와주세요.